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연기금의 수급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죠. 자, 22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월 들어서 특히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수천억 원대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연기금의 연일 매도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금의 매도는 과연 언제 멈추게 될까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재미있는 다른 결론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연기금이 과연 언제 매도를 멈출지,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가 멈추는 그날 어떤 의미를 시장에 던질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 연기금의 매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 22일 연속, 정말 너무하네요. 22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해서 매일같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천억 원씩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죠. 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증시토크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다루어 드렸고, 저의 칼럼을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자 증시토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자, 어쩔 수 없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에 의해서, 자, 국내 주식 매도는 연기금 수급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혹은 1조 원대 수준까지 이를 것이다. 일간 매도 규모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그때 당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자, 현실이 된 연기금의 매도, 와, 불편하죠. 이거 보면은 눈이 그냥 파래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루 정도는 건너뛰어도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꾸준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연기금의 매도, 그 메커니즘을 일단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기금 등이라고 적혀 있는 이 수급의 메커니즘, 그 속의 구성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2018년 12월, 한 2년 2개월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연기금과 국가 수급이 합쳐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기금의 절대값인 국민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 이 수급에 의한 흐름을 좀 숨길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수급을 같이 합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국가 수급은 차익거래만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뭐 한동안 사면요, 한동안은 또 팔고, 한동안 팔면 또 한동안 사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굴레에 들어가 있죠. 자, 결국 연기금 등의 수급은 국민연금이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등이라고 쓰고 국민연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기금의 수급은 결국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전략상 그 구조에 의해서 자,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부터 먼저 보시죠. 자, 이 지금 화면상의 표는요,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지금 현재 자산 현황, 뭐 국내 주식 얼마, 해외 주식 얼마, 비중 몇 %, 이런 게 다 있고,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목표 포트폴리오 비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국내 주식입니다. 자,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17.3%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자, 올해는 16.8%로 0.5%포인트 하향될 예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이 비중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상승해서 국내 주식 비중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을 털어내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다른 안전자산이든 다른 자산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 그러한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거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 매도 또는 국내 주식 매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기초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요, 현재 국민연금의 초과 보유분 또는 부족분을 계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현재까지는 작년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별 평가 금액이 나와 있고 9월 말 이후 최근까지 증시 등락률을 토대로 해서 현재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일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연기금의 순매매 규모, 요거를 또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 일단은 17.3%로 잡고 계산을 하면 초과 보유분, 부족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초과 보유분이 있다라는 것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부족분이 있다라는 것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증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것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표, 여러분들 종종 제 증시 토크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요. 자, 작년 연말, 작년 늦가을, 그때보다는 조금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자, 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3000포인트대니까 3000포인트대, 그리고 3200포인트대, 그리고 2500포인트대, 그리고 2200포인트대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식 초과 또는 부족분을 추정을 해서 얼마나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얼마를 사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가지수 3000포인트 이상에서는 20조 원 이상 추가로 매도해야 됩니다. 와, 씁쓸하죠. 자, 그리고 한 2500포인트 가게 되면은 한 1.7조 원의 초과분이 있으니까 요 매도해야 되는데, 한 요 정도 가면 조금 이제 운용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고 제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쯤 가면은 매도가 좀 일단락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사야 됩니다. 9조 6천억이 부족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 지수 3000을 만약에 유지를 했다 한다면은 국민연금은 20조 원 이상 매도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올해 국내 주식 비중 16.8%로 또 목표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더 팔아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국민연금 납입 금액이 지출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한 40조 정도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 16점 몇 %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썸이 됩니다. 퉁 칠 수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20조 원 이상을 매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입니다. 자, 지금 1월 달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 매도는 8조 원입니다. 거의 8조예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20조 원, 3200일 때 28조 원, 요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약에 1월에 매도 규모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매도가 일단락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올해 봄 정도가 연기금의 매도가 일단락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1월의 매도 속도로 계속 2월, 3월 지속되게 될 경우에는 3, 4개월 정도까지 연기금의 매도가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인 투자자가 받쳐주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가 시장의 절대적인 변수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부분은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 자, 앞서 언급드릴 때 그 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중요한 분기점이 어디 있습니까? 2500입니다. 2500. 그런데 지난 가을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난 12월 그때 당시 보여드렸던 자료들에는 기준 포인트가 2200포인트였습니다. 300포인트 올라왔죠. 자, 이건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이 매도가 쭉 이어지다 보니 그만큼 매도를,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균형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00포인트 때보다 300포인트 정도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담이 그 정도로 축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연장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만약에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대를 유지하는데 만약에 연기금의 매도가 20조 원 다 나와서 끝났다, 이제 뭐 더 나올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주가지수 3000포인트가 분기점이 됩니다. 베이스라인이 작년 늦가을 그리고 12월에는 2200이었지만 지금은 2500, 그리고 만약에 3, 4개월 뒤에 만약에 20조 원 다 쏟아내 가지고 베이스라인 균형 상태가 됐다, 그러면 3000포인트가 균형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해서 연기금은 다시 우리에게 연기금은 옛날에 별명이 연기군이었습니다. 이 군대 할 때 군자예요. 그만큼 시장이 하락하면 받쳐주는 힘이 강했기 때문이죠. 자, 베이스라인이 3000포인트가 되는 그 어느 날이 된다면 지수가 하락해서 3000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연기금이 받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작년 3월에 코로나 쇼크로 증시가 하락할 때 연기금이 연기군으로, 연기군대로 변신을 해서 시장을 받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요, 지금 물론 20조 원 이상의 잠재적인 매물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매물을 기다리고 이겨내고 나면은 연기금이 오히려 시장을 받쳐주는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매도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기준 균형점 베이스라인이 2200, 2500 그리고 점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월 정도의 연기금의 매도 속도라면 3, 4개월 뒤 대략 한 늦어도 4, 5월 아카시아 꽃 필 때쯤에는 모든 연기금의 매도가 일단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요, 여러분들 엄청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뇌리 속에 뭔가 싹 스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정부에서 코스닥의 비중 확대, 연기금의 비중 확대, 이야기가 있었죠. 재밌는 일들이 향후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전 머릿속에 스치는데 얘기 드리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네요. 나중에 증시 토크에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여러분들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빚내서 투자는 절대 금지. 자산 배분 전략 꼭, 분산 투자 꼭, 아시겠죠?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